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방금 보신 손흥민 협박범이 구속됐습니다. 협박 일당이. 이 소식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 일당들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출석할 때는 거의 말도 안 하고 뭐 죄송합니다 정도 했는데 알고 봤더니 30억을 더 추가로 요구한 그런 정황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속이 일단 됐습니다. 사실 구속 같은 부분도요, 일정 부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한 그 직후의 일련의 과정을 보자면 체포영장 발부까지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만큼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 체포까지 좀 더 긴박하게 가지 않았나라는 예측도 됐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입증이 된 상황, 그리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부분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로 30억 원가량을 요구했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일단 확인된 그런 사실관계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일단 지난해 6월에 이 해당 여성이 손흥민 선수에게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서 3억 원을 요구해와서 이 부분은 비밀유지각서 등을 작성을 하고 3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이후에 다시 올해 3월 지금 이 해당 여성의 연인으로 알려진 40대 남성이 다시 손흥민 선수의 매니저에게 추가로 금전을 요구해 오다가 손흥민 선수가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고소에 나아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수사기관이 계속해서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로는 구속이 될 정도로 어떤 범죄 혐의점이 입증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액수를 약간 헷갈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30억 원이 외부로 발설하지 않겠다. 발설할 경우에 30억 원에 배상하기로 한 그런 각서에 들어간 내용이고 올해 3월에 추가로 요구한 금액은 7천만 원. 그런데 이 각서 있잖아요.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 발설하면 30억 배상하겠다. 이 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사실 이 각서라는 것은요, 일종의 계약서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흔히 가정에서도 뭐 잘못한 일 반복했을 때 이런 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각서를 쓰기도 하는데 이 각서 자체가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그대로 구속령이 발생하는 계약서라고까지 볼 수 없는 경우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각서가 굉장히 강력한 증거로서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서라고 보더라도 무언가를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이것을 발설했을 때는 뭐 어떤 액수를 배상하기로 한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유효한 합의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 자체가 공갈의 증거로 보여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해왔고 이에 따라 금전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 이 공갈의 어떤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이제 이 일련의 과정을 보자면 어떤 부분을 협박을 했고 이 협박을 해서 이런 금원을 지급했고 이런 부분까지는 해당 각서를 통해서 유효한 사실관계로서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저희가 앞선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이제 여성이 임신 중절 수술은 한 건 사실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사팀은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건가요? 일단 임신 중절을 한 것까지는 맞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 측에서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위의 사실로서 손흥민 선수를 협박하고 공갈에 나아간 것으로 엄연히 손흥민 선수가 피해자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임신을 했는지 여부 내지는 나아가서 그 아이가 손흥민 선수 아이였는지에 따라서 공갈죄 성립 여부가 아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양측 간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이 임신 여부가 일정 부분 사실관계 확인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분명하지만 일단 지금 주목해야 되는 그런 지점은 공갈이 진짜로 있었는지 네. 그에 따라서 자의에 반하게 금전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아마도 밝히는 데 수사기관이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지금 진술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해당 여성이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그 시점, 중절한 시기 이런 부분들과 손흥민 선수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점들 이런 부분들 진술이 다 말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일단 확인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그 아이가 손흥민 선수의 아이였는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40대 피의자, 그 남성이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불거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여성, 20대 여성이 공모를 했느냐, 아니면 40대 남성이 단독으로 한 범행이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공동공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공동공갈이라면 그러니까 한 명이 한 것이 아니라 공모하여서 어떤 공갈을 했을 때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모, 함께 했다는 것은 맨 처음부터 함께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예. 중간에 어떤 공모자가 들어왔을 경우에도 이것이 공동공갈로서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사전에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친 것인지 내지는 이런 식으로 손흥민 선수를 순차적으로 공갈을 하려고 시도한 것인지 이 양측이 어떤 대화를 사전에 오고 갔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을 통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이 둘 간에 어떤 공모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